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살기 쉽지 않죠. 사람이 태어나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태어난 것조차도 사실 태어난 어린아이가 우는 것도 그렇게 즐거워서 울지는 않겠죠. 영혼은 있을 때, 엄마 태출 속에 있을 때는 편했죠. 그냥 있어도 되는데, 이제 태어나서 엄마 태출 띄고 또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서는 살아야 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참 살기 힘들어요. 이 살기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람과 살아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이곳은 조선시대도 있었으니까, 조선시대는 살기 편했을까요? 그런저런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이건 넋두리인데요. 지게 지고 사는 남자, 시집살이 여자. 지게 지고 사는 남자는 힘들게 사는 남자, 시집살이 여자 힘들게 사는 여자. 남자도 힘들고 여자도 힘들고 어떻게 살았을까? 조선시대는 다 그렇게 살았다는데 다 그렇게 어떻게 살았을까? 힘들게도 다 잘 살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조선시대와 요즘 살이는 뭐가 차이가 날까요? 확실한 것은 조선시대보다는 살기가 편한 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게 지고 사는 남자와 힘들게 사는 남자, 시집살이는 힘들게 사는 여자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다 전자 이렇게 돼 있고 시간이 출출 넘치고 아이도 하나만 낳고 이게 행복할까요? 우리는 지식이라는 게 돼 있을까요? 지게 짓고 사는 남자와 시집살이 여자와 지게도 짓지 않고 시집살이 하자는 이 남자 여자 사이에는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역사적 관심도 없고, 그리고 무기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게 지고 사는 남자, 시집살이 여자. 여자로서는 최고로 힘든 조건이고 남자로서 최고로 힘든 조건이거든. 그런데 살아야 되거든요. 태어났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시를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 저는 이제 60살이고 환갑이 됐는데요. 각자가 보는, 세상을 보는 눈은 다르겠죠. 그러겠죠. 사람마다 다 눈이 있고, 귀도 있고, 판단 능력이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좋은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옳은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냥 살면 되니까요. 의리도 없고 효도 없고, 그리고 뭔가 그 신뢰성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유튜버잖아요. 유튜버인데 유튜버 한 지금 1년 한 6, 7, 8, 9, 10 1년 5개월 했는데요.
참 어렵네요. 유튜브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솔직해지는 건데요. 이 솔직하고 힘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묘하네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각자가 숨기고 사는 느낌이 듭니다. 다 힘든데 다 숨기고 살아요. 근데 힘들면 좀 누가 나는 힘들어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분명히 사람이 살 때 그 시대로 이렇게 맞게 살아가거든요. 생존 경쟁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나만 아니면 돼도 나오고, 그리고 각자 도생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여력이 전혀 없다는 말 아니겠어요? 나만 아니면 돼. 각자 도생. 어떻게, 저는 뭐 제가 이런 유튜버를 이런 이야기 할 때 하는 것은 제가 좀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돼하고 각자 도생의 시대에 저는 한번 줄곧 이웃이고 함께고 가치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요. 제 힘이 너무 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오늘 지게지고 사는 남자, 시집살이 여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게지고 사는 남자도 힘들고 시집살이 여자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시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적응 못한 사람은 힘들었을 것이고, 또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어떤 힘들다고 해서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그래도 용감하게 요즘은 도망가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도망가서 살만한 곳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겠죠. 도피라고 하나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솔직하게 나눌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영상을 많이 올려놓으면 보면 부부 이야기는 안 봐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만큼 사이가 안 좋다고 봐야죠, 부부 사이도. 근데 왜 안 좋을까요? 아무튼 그런 것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해지고 사는 남자도 시집살이 한 여자도 함께 살았다고. 조선시대는 조선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조선시대 살만했겠어요? 특히 여자들이 힘들었죠. 유교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유교주의에, 가족주의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가족주의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거죠. 소위 살림살이라고 하잖아요. 그 살림살이를 한 것이 이제 여자 역할이었겠죠. 시집살이, 살림살이. 살이란 말이 있네요. 시집 플러스 살이, 살림살이. 이 살이가 힘들다는 뜻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는 있었어요, 조선시대는. 그런데 이제 지게지고 사는 남자도 힘들었어요. 사실 힘들잖아요. 시집살이 한 여자도 힘들었어요. 둘 다 힘들었죠. 그런데 사실 지금은 시집살이 하는 여자는 없잖아요. 지게지고 사는 남자도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먹고 사는 힘들면 똑같은 거죠.
육체적인 고통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정신적으로 힘들겠죠. 혹시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유튜브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오늘은 좀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기분대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참 유튜버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요. 또 쉽지 않은 거, 세상은 다 쉽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전공이라는 게 있죠. 그죠? 대학교 가면 전공이나 있어서 어떠한 한 부분 쪽으로 살잖아요. 전공은 사실은 생산, 먹고 사는 어떤 방향을, 어떤 분야를 공부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주 쉽죠. 내 전공 아니니까 다른 건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좋겠어요. 그죠? 전공만 하면 되니까. 전공은 일종의 무한대분의 일이거든요. 무한대분의 일 갖고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전공적 지식, 자기의 지식이 사회적인 포지션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포지션으로 살아가는 거죠. 유교시대도 악마가 쌍놈이 있었듯이 요즘 직업이 그런 역할을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굉장히 거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이제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대는 나이대별로도 많이 문화적 차이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은 소위 MZ세대라고 있더라고요. 나는 MZ 뭔 뜻도 모르는데. 근데 MZ세대가 새로운 어떤 청년 세대인데, 그 나름대로 그들의 주장이 있고 살아가는데, 기존 세대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게지고 사는 남자, 시집살이 여자. 참 제목이 눈에 거슬리죠. 지게지고 살고 남자들은 지게지고 싶지 않고 여자는 시집살이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는 왜 이런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과연 지게지고 사는 남자, 시집살이 여자가 힘들어서 지게도 안 지고 시집도 안 살고 살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아침에 좀 여명이 밝아온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크진 않아요. 이 유튜브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60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직장에다 나와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도 오래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60살까지는 돈을 버는 것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60 이후의 삶은 이제 돈 버는 것으로 벗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죠. 저도 60이 돼서 지금 직장에서 명예퇴직한 지가 이제 1년 반이 지났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문화를 못 만든 것 같아요. 60 이후는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60대 이후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애도 다 나름대로 대학 졸업, 저는 지금 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자신들의 자기의 문제잖아요. 취직하고 결혼하고 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서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 직업군마다 다르지만 전공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살 수 있는, 늙어지면 직업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젊어서
노후에 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놨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정신문명이라는 이야기를 좀 꺼내고 싶습니다. 60 이후는 자본주의에 살고 60 이상 정년을 되는 좀 정신문화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신문화를 추구하는 60 이후는 정신문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60 이전에는 돈 벌고 어쩔 수 없이 자식 키워야 되니까. 그럼 정신문화를 추구하는 60 이후에 정신문화를 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렵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좋은 대학 박사, 깊게 공부한 사람이 많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시계열적 개념이죠. 역사적 개념. 조선시대, 고려시대부터 우리 이곳에 이런 그런 어떤 정신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정신문화가 있었는데,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미 군정시대를 거치고하면서 이제, 그러한 있었지만, 좋은 점이 못 넘어왔죠. 허례허식 같은 건 넘어오다 보니까, 허례허식 유교 관계 되잖아요. 그 허례허식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제, 유교를 싹 없애버렸는데, 조선시대 조선시대 500년인가요? 그것이 살았던 정신적인 정신 문명이죠. 그게 있었거든요. 그게 넘어오지 못하고 다 끊겨버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거잖아요. 60 전까지는 가족의 책임이 있어요. 60 이후에는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환갑을 지난 지 몇 개월 됐는데,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각자 직업적인 거에 따라서 어떻게, 그런 지금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심각한 겁니다. 사실 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직장 사람 만나고 싶지 않거든. 직업적이라 계급적이고 그런 굉장히 힘든 것이잖아요. 또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이 벗어난 이 공간에 모두 흩어지는 거죠. 60이 지나서. 근데 60이 지나서 이 또한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그냥 다 빼고, 어떻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정신을 가지고 다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어떤 그런 나이대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어쨌든 이제 유튜브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살아야 될까요? 고민스러운 거죠. 60이 지나서 계속 돈을 벌어야 될까요? 60이 지나서 뭔가 정신문명, 정신문화, 자기 자신의 삶, 내면의 곳, 뭔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계속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60 이후 원하는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너무 황당해. 뭘 할지 모르겠어. 이 말이 무슨 지게지고 사는 남자, 시집살이에서 뭔 상관이 있냐고요? 제가 왜 지게지고 사는 남자, 시집살이 여자를 이야기했을까요? 인생은 어렵거든. 힘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요. 근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먹고 사는 문제는 힘들었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곳에 좋은 전통이죠. 유교적인 거죠. 만약에 유교적인 것이 없었으면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었고, 사람 간에 힘들었다고 하게 되면 조선은 정말 그야말로 헬 조선이죠. 근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은 헬 조선이라고 이야기한 그런 키워드 나올 때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는 가난했지만, 인구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지만, 그리고 통일조선이었잖아요.
판단.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지 않았겠죠. 정신 문명이 훨씬 발전했으니까. 물질 문명은 발전하지 못했다 치더라도 정신 문명이 발전했거든. 근데 지금은 또 물질 문명이 발전하니까 정신 문명이 후퇴한 것 같습니다. 굳이 뭐 내가 먹고 사는 지장이 없는데 정신 세계를 왜 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정신 문명의 어떤 흔적 자체도 없어져 버렸거든. 우리는 지식이 있는데요. 생산적 지식, 먹고 사는데 필요한 지식. 이 지식은 과학적 지식, 공업적 지식, 기계 뭐 이렇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지식은 없거든요. 학교에 가르치는 것이 전부 다 생산성과 관련된 거예요. 생산, 먹고 사는 것, 잘 사는 것, 이쪽에 관계되지만 우리는 도덕이란 단어도 없어져 버렸고, 바른 생활, 윤리, 철학 뭐 이런 것, 윤리라는 과목으로 있는 것 같은데, 윤리도 뭐 선택 과목은 필수 과목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런 가르침이 없고 되진 않죠. 근데 저는 이스라엘의 유대교 중심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계약 뭐 또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물론 나라가 없어졌다가 또 합쳐졌다 뭐 하면서 지금 전쟁도 하고 있지만, 과거에 그런 어떤 삶의 정신 문명이죠. 살아서 오거든요. 정신 문명이 없어요. 저는 정신 문명을 이야기하는 건 하는데, 제가 무슨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그거예요. 우리는 전공이 아닌 전인교육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끼리 만나서 좀 고급진 이야기, 인간의 어떤 철학적 이야기, 그런 거죠. 로마의 아고라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시절에 2000년 상당히 오래전이잖아요. 광장에서 서로 토론을 했거든. 광장에서 가르쳤거든. 그때는 인간이 무엇인가, 그런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죠. 물론 그 사람들 자각 속에서 나온 거죠. 사람의 자각. 우리는 그런 자각이 필요할 때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왜 소크라테스 안에는 악체가 됐을까요? 우리 그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이야기하겠죠. 얼마나 소크라테스를 긁어댔겠어요. 왜냐하면 남편으로서 일을 해서 좀 가정을 그래도 밖에 나가서 맨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철학이죠. 우리는 조선시대의 사회를, 역사라든가 이런 거를 알잖아요. 그런데 정작 조선시대의 어떤 가족에서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잖아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과연 조선시대에는 지게시고 사는 남자와 시집살이 여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직장생활하는 남자와 직장생활하는 여자가 있죠. 이 둘 차이가.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직장생활하는 남자, 여자와 지게지고 사는 남자, 시집살이는 똑같은 먹고 사는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하는 여자, 남자는 지식이란 게 있어요. 뭔 지식? 대학이란가 배웠잖아요. 먹고 사는 지식은 배웠어요. 대신에
이곳엔 유교적인 유교의 좋은 성, 유교는 그거잖아요. 성리학이라는 게 성품성이더라고. 참 그것도 나도 그래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개성을 다루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성인성으로 좀 다루고 싶은데, 성이 되는 그런 어떤 인간이 되는, 성리학은 인간이 되는 학문이라고 합시다. 기와 리를 다루고 이렇게 했으니까 인간이 되는 이야기죠.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사회 전반 흘러갔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끼리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는 덜 힘들었거든요. 사람끼리 부딪히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조선시대는 마을 단위로 살아. 부락, 마을, 동네, 이런 말을 써요. 우리 동네 이렇게 되죠. 우리 부락이란 말 안 쓰죠. 우리 동네, 우리 동네, 동네도 모르겠어요. 동네, 함께하는 안쪽 이렇게 했죠. 동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끼리 살아가면서 뭔가 사람의 정을 느끼고 살 수 있던 그런 사회였을 것 같아요. 이 지게 주고 사는 남자, 시집살이 남자가 있는데, 지게 사는 것도 힘들고 시집살이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두가 힘들었죠. 근데 재미가 있었어요. 노동요도 있고, 유교적인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시절별로 그런 어떤 먹고 놀고 춤추고 하는 게 있었다고요. 지금은, 어쨌든 세상 직장 생활하고, 또 다, 남자도 여자도 다 직장 생활 하잖아요. 직장 영매에 있는 거죠. 직장 영매에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단순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문제 해결되겠죠. 그 다음은 지게 지고 사는 남자, 시집살인 여자 쪽에는 그 다음이 있는데, 이거는 그 다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복잡하죠.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직장에서 사는, 직장에서 둘 다 직장인, 남자들 입장, 여자 입장, 직장 역할만 하고 다른 거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죠? 이게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근데 지게 주고 사는 남자, 시집살이 여자는 자본주의는 아니었어요. 뭔가 가족주의, 유교주의, 계급주의, 양반 상념 다 있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유교주의로 돌아가자는 뜻도 아니고요, 양반 상념으로 돌아가자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긴 사는데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는 감사해요. 저는 건강도 약했고 소인인데 기도 좋고 그렇게 오래 사는 관상은 아닌데, 그래도 과학의 발전과 제약의 발전을 통해서, 약의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오래 좀 살 수 있어서 참 축복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조금 정신문화 쪽에도 조금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모두가 직장생활 하는 것은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이렇게 퇴직을 하고 나오면 꼭 자본주의 방식으로 살 필요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퇴직 후에는 다시 조선시대처럼 그런 방식을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삶의 패턴이 바뀌잖아요.
어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어떤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니까. 우리는 정신문화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라는 그런 물질 문명에서 60살을 기준으로 해서 정신 문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도대체 정신 문명을 어떤 차원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이 정신 문명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자들이 겁을 먹죠. 여자들은 조선시대 돌아가기 절대 싫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남자와 여자랑 반절반절이고 남자 여자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 말도 공감할 수 없죠. 우리 철학에서, 동양 철학에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좋은가요? 땅이 좋은가요? 땅이 좋죠. 하늘은 허구잖아요. 하늘은 없는 거예요. 땅은 있는 거고. 하늘은 무고 땅은 유예요. 유가 여자라니까 좋은 건데 어찌됐든 철학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건 뭐 추상적이지만 하도 그 조선시대 때 유교적인 피해를 당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지금 사람과 사람이 잘 못 만나죠. 그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성희롱 방지법, 남녀평등법 이렇게 해서 남녀평등은 법적 지위죠. 호적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성희롱 방지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도 그 성희롱 방지법 교육을 받으러 가니까 들어가면 강사가 신나게 이야기해요. 그 케이스토리가 전부 다 남자가 죄인이에요. 왜 이런 것을 남자들이 돌아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자들 니들 좀 꼼짝하지 마. 여자 곁도오지 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여자는 성희롱 방지법 만들어 놓고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개별화시킨 거죠. 떨어진 거죠. 사실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이렇게 조선시대 이야기할 때는 음양의 조화라기 위해서 음과 양은 조화람이거든요. 항상 만나야죠. 이제 법으로 이렇게 벌려놨어요. 그렇다면 남자 여자가 적이잖아요. 참 무서운 거죠. 그만큼 이제 약자니까 여자는 약자라고 보았습니다. 약자가 강자로부터 보호하기인데 아무튼 우리는 그러한 철학적 관점으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다 막을 쳐놨어요. 수많은 법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격자 형식으로 다 가둬놨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각자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따로 사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는 유튜브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문가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사람끼리 만나서 이렇게 형님 동생으로 여러 가지 각점으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잖아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래서 유튜브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는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 가족이었어요. 밖이 약했어요. 가족이 비대했고 퍼블릭이 약했다고. 가족에다 살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양반가 그리고 조상 그리고 가족 살림 그 다음에 종들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종은 그런 생각이죠. 노예처럼 그런 게 아니라 생산력의 수단이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대가족 제도화에서 노비들은 그 가족의 직원이었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가족이 하나의 생산의 주체였으니까. 농공행상, 농업이 공행상, 상은 밖으로 이 도부상으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천시를 받았고, 농공행 행이 그런 길거리에 파는 거였나요? 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머무르는 곳이 가족이었어. 그러니까 그 머무르는 곳에서 또 문제가 발생한 걸 대비해서 가족주의는 혈연이잖아요. 혈연. 그 가족 속에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머물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그래 가족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유교주의. 사람이 모두가 머무는 가족이니까. 회사도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 가족을 다스리는 그 대가족을 다스리는 뭔가 그게 있었잖아요. 그럼 그걸 알아야 돼요. 지게지는 남자, 70살의 여자.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지게를 졌어요. 그 당시 수레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서로 그런 수레도 있었게. 그렇지만 지게지고 많이 다녔잖아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게로 모든 운반을 했고 등짐도 다 지게였잖아요. 산속에서 나무도 지게였고. 그 힘든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이제 남자도 힘들고 여자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힘들어요. 사실 우리도 힘들거든. 힘들어.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유교적인 가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기대치가 다 있어요. 머릿속에. 왜냐하면 저는 60살이니까 제가 태어날 때는 가족의 개념으로서 저를 돌봤을 거예요. 저는 제가 사는 것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어서 고모, 이모, 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싹 돈 받고 컸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성장하는 게 그 수많은 이렇게 가족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그 큰 집에서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는 다오 가서 이렇게 했죠. 그 가족적인 문화죠. 근데 지금은 가족적인 문화, 그 많은 어떤 그 가족이 살 수 있는 그런 질서적인 거라든지 지식이 많았는데 지금은 가족이라는 게 사라졌으니까. 여러분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라졌어요. 오직 남아있는 게 직장만 남아있어요. 직장. 먹고 사는 어떤. 그래서 가족이 있다 보면 직장에 갔다가 가족이 딱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모두가 직장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가정의 문제는 사로잡혀 있잖아요. 누구도. 이게 문제는 뭐죠? 가정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 책임이 또 없어요. 가족 문제. 근데 우리는 가족이 지금 거의 1인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자본주의 어떠한 사람 각자 개개인을 직장이라는 조직에 구속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직장에 살아갈 때 개인의 능력에 따른 대가를 지불받고 있으니까 부부란 개념에는 부부라는 말은 있긴 한데 부부란 개념이 약해진 거죠. 저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그 제목 중에 하나는 시집살이를 꺼내지 않았어요. 시집살이. 조선시대는 시집살이가 있었어요. 왜 있었을까요? 자, 양반 쌍놈 다 있었겠어요. 양반가를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관직이 있고요. 종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가족이 있어요. 자,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은 관직에 있고 막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 다음에 무비들과 함께 해. 그러면 가족이 기업이 있다는 거죠. 남편은 관직에 갔으니까 아내가 역할이 뭐였어요? CEO 역할이죠. 가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물론 왕도 마찬가지지만 가족의 이렇게 그 장자 중심 모적으로 이야기한 얘기가 경영권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족이 큰 재산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양반가에서는 또 자식을 또 관료로 만들기 위해서 남편 아들을 했고, 그러면 이제 결혼시킨 며느리를 들어오는데 이 며느리에게 붙어진 게 시집살이에요. 근데 사실 시집살이라는 말은 적당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집살이라는 말은 군대로 치면 신병교육 그런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실패한 사람이 쓰는 말이 시집살이에요. 이 시집살이는 경영권 인수사업이 경영권을 물려주는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관 열쇠를 가졌고 음식을 했고 그 다음에 종도를 다스렸고, 그런데 어떻게 그 대가족의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에게 흐지부지하게 할 수 있겠어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진실은 뭐냐면, 자, 시집을 가서 이제 양반과 시집을 가서 이제 그 시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이제 정권을 인수받잖아요. 음식의 맛, 그다음 시댁의 가풍, 그다음 제사, 그다음에 뭐 노비 다루는 거, 그런 한 회사를 인수받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어떠한 그 시어머니와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잡아야 돼요. 시집살이라는 말이 잘못됐어요. 시집살이는 그 한 여자가 그 어떤 결혼 힘들겠죠. 그런데 일상 살아가는 그 길이 그 대가족의 그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그냥 그 시집살이라고 독통도 몰아떼가지고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는 시집살이란 막연한 아주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에서 그냥 해가지고 여자의 시집살이를 누가 시켰고 뭐 어쩌고저쩌고 남자들이 좀 잘못된 것도 있었겠죠. 자기의 이제 우리가 말했듯이 조선시대의 어떤 좋은 풍습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분정 뭐 이렇게 갖추면 안 넘어왔죠. 근데 여자들 속에서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봤죠. 근데 어머님이 힘들게 살았죠. 근데 사실 어머님이 힘들게 살면서도 자기가 시집살이를 해서 나서 뭐죠? 깊이가 있었거든. 그 대가족을 경영하려면 얕은 지식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강한 트레이닝을 시켰죠. 그거 시어머니의 생각이죠. 그 가정을 경영을 해보니까 정말로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고 종들도 남편도 시부모들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과 그 고통 깊이 가서 아주 힘든 고비고비를 넘어가면서 깨닫게 만들고자 하는 거죠. 며느리에게 깨닫게 어떻게 그 가족이라는 걸 끌고 갈 수 있겠다, 그런 리더십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힘든 과정을 시집살이로 다 한마디로 이야기해버린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살림살이, 이 살림이 경제잖아요. 가정 경제. 살림살이,
이게 시집살이라는 게 경영권살이고 살림살이라는 건 경제적인 거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게 지고 사는 남자 힘들었어요. 똑같이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돼요. 음양의 조화라는 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시대는 계급사회였어요. 귀족, 중인, 상민, 천민, 네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기준점 어디 둬야 될까요? 천민에 둬야 되나요? 상남에 둬야 되나요? 중인에 둬야 되나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생산자 수장, 먹고 사는 자본적 수단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화됐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관리 수단, 가족을 관리하고 함께하는 이 수단은 민주화적 개념보다는 사랑의 개념되고 가족 전체가 행복해야 돼요. 가족 전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치러야 돼요. 가정을 다스리는 CEO가 좀 고난스럽고 고난을 겪으면서 성인 반열이 돼야죠. 조선시대의 대가족의 이렇게 사대부가 며느리는 품격이 있었어요. 강한 트레이닝을 받았고 어떻게 쉽게 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편하게 살 수가 없다고요. 편하게 쉽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1위잖아요. 이혼율. 난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어요. 자살도 많고 가족의 영역에 대해서 가족이 해체되면서 막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저는 좀 정리해보고 싶어요. 자본주의에 살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60전까지는. 60 이후는 어떻게든 두 남자 여자가 직장생활에 직접 벗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개인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정년하고 나와서 1년 반을 세웠습니다. 힘이 떨어지죠. 내가 돈을 경제인이 아니니까. 현장에서 떨어지고 이제 그야말로 혼자 살아요. 혼자. 지금 그렇더라고요. 이게 과연 우리 사회에 좋을까요? 어떻게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60 이후에서 40년간 100살을 살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원은 생산적 자원보다는 인간이 되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뭔가 모범적으로. 그래서 60전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시니어라고 그러잖아요. 시니어 클래스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정신문명으로. 정신문명을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가 관계되냐면 늙어서 이제 60이로서는 60일 나이는 신체는 퇴화되잖아요. 어쨌든 영혼적인 개념, 보이지 않는 영역, 정신문명이잖아요. 이 정신문명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죽어가는 건데 기쁘게 재밌게 신나게 살면서 정신적으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고차원적이고 깊이 있고 철학적이고, 정신문명은 철학이잖아요. 왜 우리는 살았고 왜 태어났고 나의 죽음은 뭐고, 그런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60세 이후에 계층이 튼튼한 계층들이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뭔가 잘못 알려진 것으로서 사회가 이렇게 망가진 거 하는 시집살이란 말입니다. 시집살이란 말이 여자들이 유교적인 걸 거부했고, 그리고 지금 가족도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관계도 계속에 들어와서 나오면서 들어와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영화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비록 자본주의 속이지만 가족의 무대를 시킬 수 있는 가족의 CEO인, 지금도 가족에는 큰 재산이 있잖아요. 아파트 한 채가 10억, 20억 넘어가는데 그거를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60이 되고 지나면 정신문명이 있어서 애절도 지키고, 그리고 뭔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가 고향스럽고 깊이 있는 말과 그런 어떤 철학적 지식을 흡수하고 살고 싶어요. 좀 60이 됐는데 이렇게 쓰레기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골동품으로 살고 싶어요. 저는 배우고 싶어요. 각 지역마다 향교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뭔가 깨달은 경지에 있고,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너무 기쁘고, 우리 그런 게 있거든요. 불교 경전의 금강경에서 보면 첫째 보면 어떤 사람이 세존을 찾아가서 봤는데 기쁘게 그럼 나가거든요.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리고 깨달아요. 마치 인간 자석처럼. 마음대로 산 사람 자석을 인간 자석이 강한 자력으로 하게 되면 흐트러졌던 어떤 정신들이 딱 맞게 서게 돼요. 우리에게는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이렇게 지탱해왔던 정신문화를 찾아내야 돼요. 그걸 강화시켜야 돼요. 60 이후는 뭔가 좀 정신문화 속에서 철학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그래서 내면에 충만하게 옳은 용에 성장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자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